이번 시간에는 갑진년 일주별 운세 중에서 임술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갑자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일주가 개해일주가 됩니다. 개해일주가 되고 그 앞에가 임술일주가 되니까 2024년 일주별 운세도 이제 임술일주를 하고 그 다음에 개해일주를 하면은 모두 마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마지막 바로 전 단계에 있는 임술일주, 요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임술일주는, 임수가 이게 이제 큰 물, 물상적으로 큰 물인데, 술토는 이제 큰 산이죠. 그래서 큰 산의 꼭대기에 있는, 물, 그러니까 뭡니까? 산정호수의 물상이 됩니다. 산정호수도 되고, 또 큰 산에 있는 물이 되니까, 그 큰 산 속에 흐르는 물로서 지하수의 물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수도 되고 산정호수, 산 꼭대기에 있는 어떤 호수의 물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임술일주는 전반적으로 인정도 많고 또 총명하고 직감이라든가 영감이 잘 발달되어서 성견지명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통 봅니다. 그래서 또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꿰뚫어 보는 그런 어떤 해안도 가지고 있고 영감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산정호수라든가 지하수 그런 물상이 되니까 이 임수일주는 이제 그 물이 어떤 날이 가문다든가 또는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위력을 발휘하게 되죠. 그러니까 산정 꼭대기에 있는 호수라든가 또 지하에 흐르는 지하수들은 물이 귀하게 되는 환경, 그러니까 날이 가문다든가 또는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일 때 그럴 때 위력을 발휘하니까 이 사람은 임술일주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편안한 평화 시기에는 그렇게 능력 발휘를 못하다가도 난관을 만나서 어려움에 처하면은 굉장히 감각이 예민해지고 삶의 활력이 아주 돋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왜 그러냐? 이 임술일주 자체가 술토가 이 술의 천문 술과 해는 천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굉장한 예지력이라든가 영감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임술일주 자체는 일덕, 우리가 신살로 봤을 때 일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전반적으로 온화하고 인정도 많고 따뜻한 그런 면을 보입니다. 그 일지가 이렇게 편관이 되고 또 괴강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정하고 총명한 그런 면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술 중에 있는 정화와 이 임수가 암합을 하는 관계 이런 거 또 임술일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괴강살이란 그런 속성들로 인해서 난관을 만났을 때는 쉽게 굴복하지 않고 평화시에는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총명한 그런 현상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물상으로는 이제 임수는 검은색이고 술은 이제 동물로 개에 해당되니까 검둥이죠. 그러니까 검은 개의 물상입니다. 그래서 개라는 속성, 이 개는 항상 굉장히 충직하죠, 사람이. 그러니까 개 자체의 속성이 굉장히 충직하기 때문에 임술일주도 굉장히 충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은혜를 입거나 또는 그 한번 믿음을 주거나 이러면 굉장히 변함없이 그것을 지키고 따르는 그러니까 배신을 모르는 일주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일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속성도 있지만은 개는 뭔가 다 지키는 거니까 재물을 지키는 능력, 그러니까 이재 능력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술일주 중에는 굉장히 거부들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전반적으로 성격은 굉장히 강직하고 또 과격한 면도 보이지만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굴복당하지 않는 기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백호살에도 해당되고 괴강살에도 임술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쉽게 타인에게 굴복당하고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괴강살이라는 거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무릎을 꿇고 사는 것보다는 서서 죽는 것이 낫다 이런 표현이 통하는 그런 것이 괴강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임수는 큰 강이고 술토는 큰 산이니까 큰 강 옆에 흐르는 큰 산 옆에 있는 큰 강.
그런 의미가 되죠. 큰 산의 옆에 흐르는 큰 강의 물상이 되니까 자신의 힘과 권력을 과시한다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뽐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만인의 사랑과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 집중적으로 자기가 독점하기를 원하는 그런 성향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밝고 명랑하지만은 만인의 사랑과 관심을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보이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임술일주가 신살로 퇴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퇴신에 해당되는 일주들은 전반적으로 질투심도 많고, 그러니까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만인의 이목을 받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봅니다. 무엇보다도 임술일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임술일주는 재고귀인입니다. 그러니까 재고귀인이 몇 개가 있죠. 뭐 갑술이라든가 갑술일주라든가 또 무진일주라든가 또 뭐 정축일주라든가 또 신미일주라든가 이런 일주들은 다 재고귀인인데, 진정한 재고귀인, 그러니까 재고귀인 중에서도 재고귀인, 오리지널 재고귀인에 해당되는 것이 임술일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주들은, 왜냐하면 갑술일주도 재고귀인이 되기는 하지만은 이건 화토 동법에 의해서 무토를 편제로 이제 가지기 때문에, 무토라는 것은 원래 화토 동법에서는 병화가 오리지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술주는 병화가 편제에 해당되고 술토가 병화의 묘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진정한 재고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갑술일주 같은 경우는 무토를 편제로 삼아서 술토가 묘지에 해당돼서 재고귀인인데, 이것은 임술일주보다는 좀 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무진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수 신자진에 사합하니까 진토가 묘지죠. 그래서 임수의 재고귀인이 될 수 있고, 정축이나 신미는 정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금이 되는데, 경금인데 이건 정제거든요. 정제의 묘지 축토가 되는 것이고, 신금 같은 경우에는, 신미 같으면은 신미는 간목이 이제 정제, 이것도 역시 미토가 묘지긴 한데 신미일주는 이게 정제를 하기 때문에 진정하게 임술일주만큼 거부는 되지 않습니다. 정제의 묘지를 가진 것과 편제의 묘지를 가진 것은 이제 그릇의 사이즈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재고귀인을 한 5개 정도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임술일주가, 그러니까 재고귀인 중에서도 재고귀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괴강의 속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여자 사주가 임술주가 되면 대체적으로 남자가 좀, 남편이 조금 무능해지는 것, 또 무능해지는 것이 백년해로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술토 천문성으로 인해서 종교라든가 이런 명리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스님이 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은 잘 하지 않습니다. 임술주는 왜 그러냐 하면은, 종교라든가 명리라든가 운명이라든가 이런 신의 영역에 관심은 많지만은 술 중에 있는 정화, 정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세속의 일에 관심이 많아서 스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임술일주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 임술일주가 갑진년에는 어떻게 될 거냐 했을 때, 갑목은 이제 식신이 되고 진토는 편관이 되죠. 그래서 식신이 편관을 달고 들어왔기 때문에 식신 제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서 일반적으로 학생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직장 생활, 조직 생활 하는 사람한테는 갑진년이 굉장히 괜찮은 한 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학생, 그러니까 학생이라면은 이 식신이 칠사를 달고 돌았으니까 이 그 사주 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경금이나 신금이 있다면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내가 노력했던 거에 대해서 어떤 결실을 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고요. 또 조직 생활을 하는 승진이나 취직을 노리는 사람한테도 직장을 얻거나 또는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는 사람은 나쁘지는 않은데, 당장에 어떤 결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사주 안에 다른 글자와의 관계를 살펴야만이 알 수가 있고, 그 전에 요 자체만으로는 흉한 해는 아닙니다. 좋은 해긴 한데 기대했던 만큼 그대로 다 계획대로 실천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해이기는 한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괜찮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사주 전체 구조로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연애나 부부 같은 경우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냥 연애하는 사람도 이별을 할 수 있고, 또는 부부, 기존에 이제 기혼 부부라면은 갑진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싸움이 굉장히 잦을 수 있고, 아니면은 어, 또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면 자주 만나기가 어려운 어떤 상황에 처할 수가 있고, 불안하기 쉽다. 꼭 뭐 연애가 아니더라도 이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과 다툼이 굉장히 많은 그런 한 해가 될 수가 있고요. 건강 면에서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건강 면에서도 뭐 다치거나 사고라든가 이런 것, 또는 어떤 질병에 노출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술일주는 갑진년이 직장이라든가 수험생이라든가 사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 면에서는 뭐 그렇게 원만하고 괜찮은 해고요. 건강이라든가 연애운에서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주에서 한번 살펴본다면 이런 구조, 그러니까 임술일주가 병화, 이 편제가 투출되어 있는 구조라면은 거의 모든 달이 다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갑진년이라는 것은 갑목이 식신에 해당이 되니까 지지에서 어느 정도 힘만 있어주면은, 그러니까 임수일간이 만약에 지지에 신자진이라든가 뭐 해라든가 이런 글자가 있으면은 굉장히 발복을 할 수가 좋은데, 만약에 갑진년인데도 이 지지에 뭐 이런 것들, 신자진이나 해수 같은 지지를, 일간을 강화시키는 글자가 지지에 없는 상태라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했는 거 또는 계획했던 거를 그대로 다 쟁취하기가 어려운 한 해가 될 수가 있죠. 그렇지 않다면은 거의 이런 것처럼 일간이 강한 거를 예를 들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일간이 만약에 강한 상태라면은 이렇게 병이나 정이 천간에 투출해 있는 구조라면 갑진년이 매우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어서 거의 대부분 달이 다 좋죠. 그러니까 뭐 5월이나 6월이나 축월 같은 경우만 빼고 그 모든 달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미월에 같은 경우에도, 미월에 태어나는 사람은 왜 좋으냐, 이게 정관인데 식신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좋으냐 하면은 갑진년에 이제 이 갑이 오면, 이거는 이제 이때는 식신인데 용신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식신생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고, 6월에 태어났는, 그러니까 6월이라는 것은 양력으로 9월에 태어난 사람인데 6월에 태어난 사람은 나쁠 수가 있어요. 6월에 태어나는 임수일주는 좋지 않죠. 왜 그러냐 하면은 6월이라고 하는 것은 양력 9월인데 9월생의 임수는 정인격이 됩니다. 정인격인데 정인격이 인수격이니까 제가 천간에 떠 있으니까 굉장히 불리하죠. 제극인 당해서. 그런데 식신이 오면은 이 갑목은 정제를 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욱 상황을 악화시켜서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구조를 볼 것 같으면은 임술일주가 천간에 이렇게 경금 또는 뭐 신금이 있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신금, 금이 있는 경우라면은 일부 달은 좋은데 일부 달은 이렇게 나쁜 그런 현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기 예를 들면 인호를 예를 들면은 2월생이죠. 2월에 태어나는 임술일주면은 갑진년이, 갑목이 용신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신이 와서 경금에 의해서 도식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흉하게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묘월 같은 경우에는 3월생이죠. 양력 3월생인데 3월에 태어난 사람은, 여기가 이제 묘월이 되면 3월생인데 요거는 상관격이에요. 상관격이 인수를 보고 있는데 상관패인 됐죠. 그래서 식신 간목이 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관패인에서 아무 문제가 안 되니까 묘월에 태어나는 이 임술일주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진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진월이면 양력 4월이에요. 4월. 진월에 태어나는 임술일주는 갑진년이 오면은, 이렇게 갑진년이 왔을 때 여기 이제 요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 진토 경금과 갑목의 사이에서 여기 칠살격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쁘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여기에 신월에 태어났는 경우는 왜 괜찮으냐, 이렇게 보면은
신월이라는 것은 양력 8월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8월에 태어났는 임술일주는 여기 지금 현재 경금이 투관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금이 용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수격인데 갑진년이 올 것 같으면은 진토와 신금이 합해서 임수가 이렇게 동해가 뜨는데 이 경금이 갑목을 보니까 편인투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좋은 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6월에 태어나는 임술일주는 나쁠 수가 있죠. 도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도식 현상이 발생해서 폐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한 절반 정도는 유리하고 절반 정도의 달에 태어나는 임술일주는 별로 안 좋은 그런 현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천간에 경금이 있다면 물론 이제 여기에서 경금 외에 또 다른 글자들이 여기에 두 군데나 더 있고 지지에서도 삼합을 해서 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지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60갑자 중에서 59번째 일주가 되겠습니다. 임술일주의 갑진년 운세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